예, 오늘은 예지몽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지몽 좋죠. 네. 예.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단편집이에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동안 장편 소설만 소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단편집도 사실 있잖아요. 예, 꽤 많이 있습니다. 단편집 중에는 첫 번째 예.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이제 2000년 6월에 출간이 됐고요. 네. 42번째 작품입니다. 총 84권 중에서 이제 5개인가요? 84권. 예, 84권 중에 예. 44번째. 그럼 예. 정확하게 절반. 그러네요. 네, 딱 그죠? 정확하게 절반이네요. 이 작품이. 네. 이 작품은 갈릴레오 시리즈, 유가와 교수가 나오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고요. 네. 그 단편집입니다. 이 단편집이 총 13작품을 썼는데요. 예. 그러니까 84작품 중에 13작품이고 네. 그 중에서 8번째, 단편집 8번째 작품이에요. 그 단편집도 꽤 많이 썼네요. 예, 꽤 많이 썼습니다. 예. 이 13편의 단편집을 썼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갈릴레오 시리즈가 그 3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13권 중에서요. 네. 그리고 웃음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웃음. 예. 무슨 독소 뭐 이런. 예, 괴소 소설. 네. 또 독소 소설, 흑소 소설. 또 하나 4권째가 있는데 외소 소설이라고. 예. 요거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13작품 중에 다 번역이 됐고 그 외소 소설하고 9번째 그 단편 9번째 작품인 초살인 사건 추리 작가의 고뇌라는 2001년도 작품, 그 두 작품만 번역이 안 돼 있고요. 이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예지몽은. 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웃음 시리즈가 아주 재미있는데 이게 네. 4편이나 되거든요. 단편 중에서. 그래서 요거 보면은 아주 블랙 유머입니다. 뭐 꽁트 같기도 하고 그 짤막짤막하지만 아주 좀 웃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답지 않은 네. 어떤 추리 쪽이라기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아주 재미난 그 시리즈고요. 네.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좀 힘들었나 봐요. 자기 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흑소소설이라는 책의 겉표지에 보면은 네. 장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같은 글쓰기에 아마추어인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장편이 더 쓰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책이 이제 한국에 출간된 거는 2009년 4월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2000년 6월에 출간된 지 9년 만에 됐고요. 그렇군요. 번역자는 양억관 선생님인데. 이분도 이름이 꽤 알려져 있는 예. 거죠? 용의자 X의 헌신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갈릴레오 시리즈가 총 8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004권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탐정 갈릴레오, 예지몽,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갈릴레오의 고뇌. 요것도 단편집이죠? 예, 그러니까 4편 번역하신 것 중에 3편이 단편집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 갈릴레오 시리즈가 총 8권이 있는데 예. 그중에 단편집이 3권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단편집 중에는 예지몽,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다. 예, 맞습니다. 이 작품은 그 드라마라도 나와 있는데요. 네. 2007년도 후지 TV에서 그 갈릴레오 시즌 1이 방영이 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평균 시청률이 22% 나올 정도로 22%요? 예,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일본은 채널이 무척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중에 20%라. 굉장한 거죠. 22%면. 그러네요. 그래서 요 드라마 이야기는 2부에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더 말씀 나누겠다. 예. 이런 얘기죠. 자, 각각의 단편이 담고 있는 그 신비한 현상들 있잖아요. 예. 요걸 그러니까 유가와 교수가 주인공이 돼서 그렇죠. 풀어나간다는 예.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셜록 홈즈의 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장편은 4권밖에 안 되고 50편이 넘는 그 단편이 있는데 그 셜록 홈즈 단편들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풀려 나가는 과정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마치 유가와 교수는 셜록 홈즈 같고 예. 비유를 하자면요. 구산하기 형사는 그 의사인 왓슨, 조수 역할을 하는 왓슨하고 비슷한 아주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유가와 교수하고 셜록 홈즈는 또 특징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혼자 막 깨닫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그래요. 예. 나중에야 밝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예.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단편 소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단편집 첫 번째 작품은 어떤 건가요? 그 탐정 클럽이라는 1990년 5월에 출간됐고요. 그러니까 데뷔한 지 5년 만에 단편집을 썼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범인 없는 살인의 밤. 네. 같은 해 90년도 작품이고요. 그리고 수상한 사람들. 가만있어. 이 탐정 클럽하고 범인 없는 살인의 밤은 출간일이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네요. 그때 뭐 다 쓰진 않았겠습니다. 미리 써놓은 게 있었겠지만. 대부분 아마 단편집들은 어떤 그 잡지 같은데 네. 연재된 것들이 많아요. 아, 그걸 엮어서.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 범인 없는 살인의 밤. 그러니까요. 예. 뭐 물론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 잘 안 납니다. 네. 그리고 그 수상한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 예. 그리고 괴소 소설, 독소 소설, 그리고 탐정 갈릴레오. 좀 순서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군요. 예, 순서대로 출간 순서인데 그 단편 출간 순서인데 이 여섯 번째 작품이 단편 여섯 번째 작품이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1탄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갈릴레오 시리즈는 처음부터 장편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그 단편으로 시작을 하고 이것도 몰랐네요. 그렇죠. 그리고 갈릴레오 시리즈 2탄도 그 오늘 소개해드리는 예지몽 네. 그 단편이고요. 3탄에 가서야 그 대박을 쳐버리죠. 용의자 X의 헌신. 갈릴레오 시리즈 장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용의자 X의 그렇군요. 헌신. 그것도 역시 예지몽을 번역하신 양억권 선생님이 맞습니다. 하셨던 얘기죠. 네. 예. 그 예지몽은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러게요. 예. 이 희한하게 일본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작품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를 있는데요. 마치 앞에 했던 그 가면산장 살인사건도 네, 네.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본 독자 10,000명 순위에서는 네. 71작품 중에서 43위. 아, 그럼 뭐 한 중간 순위 정도 했던 작품인데. 중간도 좀 못한 작품인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교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맞습니다. 그런 자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되게 인기 있었어요. 교보문고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나 해가지고 도서별 매출 비중 히가시노 게이고의 네. 그 작품들만 한번 모아가지고 2002년도부터 12년도까지.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자주 인용을 하시네요. 예, 그렇죠. 나미야 자파점 빠지고 뭐 예. 라플라스의 마녀 빠지고 했죠. 여기 순위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허.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9위를 했습니다. 예. 9위를.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일은 한 작품은 아니겠죠. 예. 네. 번역되지 않은 몇 작품 있으니까. 빼고 한 60작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2009년도에 출간이 된 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2년도부터 2012년 사이 보면 후반기에만 그 통계가 잡혔는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알라딘 그 누적 판매량 순위도 있어요. 아, 이런 거는 어디서 다 구하세요? 요 홈페이지들 들어가면 있고 네, 뭐 기사화되어 있군요.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검색해가지고 찾아본 건데. 네, 알라딘 누적 판매량에도 들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도 이게 1등이 나미야 자파점의 네. 기적인데 음흠. 그 2등이 용의자 X의 헌신이고요. 근데 여기에 무려 6위를 하고 있어요. 6위를? 예, 예지몽이 단편집임에도 불구하고 3위가 백야행이고 그렇습니다. 4위가 그 유명한 악의 예, 맞습니다. 등등이 예, 있는데 예. 6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놀랍죠. 작품이 예. 바로 예지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지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편집인데 총 5개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과 줄거리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예. 이 작품이 갈릴레오 시리즈 2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와가 주인공. 예, 맞습니다. 예. 유가와 교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네. 각각의 단편들이 5편의 단편들이 다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현상들이 각 단편마다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를 유가와 교수가 과학적으로 풀어냄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어떤 학력, 그런 그 관심 있는 분야, 요거하고 예. 또 맞닿아 있다고 맞습니다. 봐야죠. 예. 본인이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5개 중에 몇 개만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재밌습니다. 아주 들어보시면은 줄거리 자체가 이 일장이 꿈에서 본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네. 단편인데요. 한밤중에 레이미라는 여고생의 방에 한 청년이 몰래 침입을 해요. 그런데 소녀의 부모에게 들켜서 도망을 칩니다. 네.
근데 도망을 치다가 급하게 차로 도망을 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까지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 체포가 돼요. 네. 근데 그는 경찰서에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가 침입했던 그 레이미라는 여고생은 17년 전에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름하여 예지몽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꿈에서 네. 앞에 일어날 일을 봤다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드러나는 증거들이 진짜예요. 그 친구들이 증언을 해줍니다. 네. 친구들이 그 진짜로 꿈에서 본 그 소녀를 그림으로까지 그려서 네.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아, 이게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거잖아요. 완전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구산하기 형사는 이거 뭐 자기 힘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와 그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3장을 한번 살펴보면 떠드는 영혼이라는 그 단편인데요. 떠드는 영혼? 예, 떠드는 영혼. 요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재밌습니다. 이것도 건강용품 메이커에서 서비스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A라는 남자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실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형사 구산하기하고 그 A의 부인과 함께 그 마지막으로 들렀을 것 같은 집을 찾아내게 됩니다. 아, 이거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네, 들으니까. 예.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잠복을 하다가 그 집에 사는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친척하고 뭐 누구 이상한 사람들 한 4사람이 살고 있게 되는데 예.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좀 건달 같기도 하고. 네. 뭐 일정 시간 되면 뭐 다 맞습니다. 함께 예. 집을 비웠다가 예, 8시인가 되면은 예. 모두 그 집을 비워요. 네. 그래서 그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안으로 몰래 구산하기 형사하고 그 실종된 A의 부인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집안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방문이 모두 열리고 물건들이 막 떨어져 내립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예? 몰래 들어가는데 그런 뭐 희한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소위 그 유령이 소동을 벌인다 해가지고 폴터가이스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게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일반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독일어인데 이것도 네. 시끄러운 유령이라는 번역을 하면 이제 단어인데 그래서 꼭 마치 그 폴터가이스트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 구산하기 형사는 또 유가와 교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4장에 또 그녀의 알리바이라는 네. 것도 있는데 이것도 그 단편집인데 그 작은 공업사를 운영하는 A란 사람이 어느 날 호텔에서 목이 쫄려 죽은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네. 경찰은 그의 부인을 의심합니다. 근데 완벽한 알리바이를 그 부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조차 찾지 못한 채 네.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구산하기 형사는 A의 딸로부터 어떤 증언을 듣게 되는데 이게 놀랍죠. 아빠가 죽기 전에 그 공업사였거든요. 네. 그 공업사 어떤 선반에서 도깨비 불을 봤다. 도깨비 불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것도 결코 과학적인 얘기네요. 이거 아주 뭐 궁금하죠. 그 도깨비 그렇죠. 불이 도대체 뭐야?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그 유가와 교수가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하고요. 5장 마지막 장인데 예. 요거는 조금 길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 제목이 예지몽이죠. 그렇습니다. 예. 5개 단편이 들어가 있는데 5번째에 예지몽이 있고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전체 제목으로 삼았죠.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한 고층 아파트 거실에서 젊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남편의 후배가 저녁에 밤에 같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 오냐면은 자신이 바람피는 상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난감한 상황이겠네요. 굉장히 당황하죠. 네. 그래서 얼른 옆방으로 가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왜 전화했냐, 절대 전화하지 말라는데 뭐 이런 뭐 실갱이가 이제 벌어지는데 예. 이 전화를 걸어온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자기와 결혼해 준다고 말로만
계속 약속하고 미루게 되니까 아주 네. 넌더리가 나가지고 심지어 이 남자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미저리네요. 미저리. 예, 그렇죠. 미저리죠. 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전화로 부인에게 이혼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목을 매서 자살하겠다고 말을 한 후에 예. 진짜로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를 해요. 아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게요. 이 남자는. 그런데 이 모습을 자기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건너편 아파트죠 이제. 그래서 거실에 있던 아내와 후배도 그거를 같이 보게 돼요. 그래요. 우연히 이제 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앞동에 바람피는 상대 여자는 자살을 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그 경찰 조사 결과 희한한 사실이 발견이 돼요. 네. 자살한 것까지도 좀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이 부부가 살고 있는 옆집의 딸이 네. 이틀 전에 앞동의 자살로 죽은 여자가 네. 목을 매서 자살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경찰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자살한 이틀 전에, 자살하기 이틀 전에 똑같이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도대체 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또 이제 펼쳐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히가시노 게이고 그 작가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은둔의 작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모아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작품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예.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작품의 뒷이야기 또 드라마화된 거 영화화된 거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그런 게 더 재밌잖아요. 그럼요. 예. 예. 네코짱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 예지몽 첫 번째 시간으로 뭐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죠. 줄거리도 좀 예. 소개해드렸고요. 이것이 한국에서는 2009년도에 출간이 됐고 갈릴레오 시리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단편집으로는 이게 몇 번째라고 그러셨더라요. 이게 두 번, 그러니까 갈릴레오 시리즈 시리즈 중에 두 번째고. 그 단편집으로는 8번째 맞습니다. 작품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내용만 들어도 참 재밌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 5번째 작품이 예지몽 아니에요. 예. 예지몽 안에 들어있는 5번째 여기 설명이 힘드네. 예. 어쨌건 5장 예. 여기 보면 좀 남을 훔쳐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예. 나오는데 이게 영화나 만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그 소재죠. 맞습니다. 네. 원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것을 좋아해요. 훔쳐보는 거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훔쳐보거나 엿보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서양에서는 자서전이나 전기가 무척 인기가 있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거죠. 네.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나온 현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음증인데요. 맞아요. 이게 한자로 보면은 볼 관자에 음란할 음자입니다. 네. 그리고 증상할 때 증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음란한 것들을 좀 보게 되는, 아무래도 보고 좀 싶어하는. 자극적인 걸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훔쳐보기. 네. 조금 번역을 해보면 관음증을 쉽게 설명하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성적인 것을 은밀히 훔쳐보는 것과 관련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영화 학자들은 이렇게도 많이 해놨어요. 영화 자체가 관음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무조건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관음증이다라고 분석해 놓은 아주 재미난 것도 봤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일리가 있으죠. 그리고 이 관음증은 소설, 만화 혹은 영화에서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알프레드 히치콕이 대표적인데요. 사이코라는 영화에서도 요거 그 여성이 모텔을 운영하는 그 사이코죠, 완전히. 네. 사이코패스죠.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서 훔쳐보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이창이라는 리어 윈도우라는 작품이 있는데 히치콕의 뒤쪽에 있는 창? 리얼. 예, 그렇죠.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거는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예, 아주 흥미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재밌고요. 네. 그리고 데이빗 린치 감독이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네. 좀 기괴하고 희한한 것들을 소재로 삼는 분인데 네. 그 작품 중에 블루벨벳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그 줄거리가 재밌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모르는 여성의 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떤 옷을 갈아입고 뭐 이런 것들을 훔쳐보다가 걸려버려요. 젊은 친구인데, 청년인데. 그런데 걸렸으면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근데 이 여성이 잘해줘요. 막 혼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얼른 벽장에 숨습니다. 이 청년이 숨겨줘요, 이 여자가.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남자친구와 이 여성이 성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아, 그것도 훔쳐보나요, 그러면? 그걸 또 훔쳐보게 돼요. 그러면 그 여성이 일부러 그렇게 보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이 남자가 아주 좀 못된 남자라 억지로 뭐 이렇게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하여간 2번 훔쳐보는 그런 그 희한한 면서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블루벨벳이라는 그리고 이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있죠. 아주 유명한 그 감독이 그 주세페 토르나토레라는 감독인데 이탈리아 사람인가요?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레나라는 영화가 있는데 알죠. 모니카 벨루치. 아주 그 유명한 관능적인 영화죠. 관능적인 영화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소년 시절에 어떤 그 모니카 벨루치가 이제 성인으로 나오는데 그 소년 그 가까이 사는 소년인 이름 A라고 이제 하면은 이 A가 모니카 벨루치를 훔쳐봅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있는 그 관음증적인 그 영화였고요.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썸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무슨 여가수가 주인공 맞습니다. 룰라의 김지현이라는 꽤나 그 유명한 가수죠. 영화 데뷔작인데 2001년도 작품인데 여기서도 파격적인 노출이 나와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아주 좀 그 뉴스가 됐던 건데 요것도 이 2층에 사는 남자가 마룻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요.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보니까 1층에서 요 김지현 그 가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가수와 어떤 경찰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그 성적 행위를 훔쳐보면서 아주 그 긴장감을 갖게 되는 그 아주 재미난 영화예요. 그렇군요. 하여간 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훔쳐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지몽에 나오는 그 소재가 이렇게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너편동을 훔쳐보는 걸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황을 좀 보면. 그렇죠. 이러한 소재들도 많이 등장을 한다면서요? 관음증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아파트의 건너편동을 훔쳐보는 소재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영화도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2006년에 그 고소영 씨가 주연을 한 아파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요게 원작이 만화가 강풀의 아파트.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줄거리를 하도 재밌어서 줄거리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릴게요. 마치 그 예지몽 5장 예지몽하고 비슷해요. 근데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갖고 있는 A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직장을 찾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앞동 아파트의 불이 동시에 꺼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돼요. 보통 하나하나 꺼지지 동시에 꺼지진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몇 집이 동시에 꺼집니다. 그래서 신기하네 하고 며칠 후에 보니까 또 비슷한 시간에 몇 집의 불이 동시에 꺼져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그때 시간이 9시 56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흥미진진하죠. 무슨 스토리일까? 맞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9시 56분에 몇 집이 동시에 불이 꺼져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한 집씩 늘어나요. 불이 꺼지는 게.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이 A는 매일 밤 9시 56분만 되면 앞동을 지켜보면서 어느 집이 불이 꺼지나 하고 노트에 적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꺼졌던 한 집의 주인 아저씨가 죽은 채로 실려 나가는 것을
아파트 앞에서 보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불이 네. 꺼진 집들에서는 꼭 누군가가 죽어나갔어요. 그렇군요. 히치콕의 영화에서도 아파트 훔쳐보기를 위한 통한 그런 서스펜스 스릴러물이 있다고요? 예. 그 예지몽의 5장인 예지몽에서 나오는 그 아파트 훔쳐보기. 건너편의 아파트 훔쳐보기 때문에 네. 계속 이 관음증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게 아, 이게 되는데요. 더 재밌는데요.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예.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이라는 리어 윈도우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상당히 오래전 작품이군요. 그렇죠. 1954년도 작품이니까 그럼 몇 벌써 년도예요? 뭐 60여 년 됐네요. 예, 60년 예. 됐네요. 오래됐죠. 넘었네요. 예. 그런 어떤 작품인데 네. 요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진 작가 A는 네. 사진 촬영 도중에 다리가 부러져요. 아. 그래서 휠체어에서 꼼짝할 수 없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심심합니다. 그래서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서 그는 자신이 사는 독신자 아파트에서 건너편 아파트를 몰래 훔쳐봐요. 그 훔쳐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포착이 돼요. 그래서 체조 연습을 즐기는 미녀도 있고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습니다. 또 아래층에 사는 고독한 노처녀도 있어요. 또 사이가 좋지 않은 수상쩍은 부부도 있어요. 다채롭네요, 채널이. 예, 그렇죠. 그렇죠. 여러 채널이 있죠. 네. 이렇게 무료함에 지쳐있던 A는 어느 날 망원경을 통해서 이웃의 사생활을 엿보던 중 한 세일즈맨이 네. 아내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훔쳐보다가. 네. 그래서 그 A는 다리가 닫혀 있는 이 A는 여자친구 이 그레이스 켈리로 나옵니다. 아주 미녀 배우인 그레이스 켈리로 나오는데 그 여자친구와 형사에게 이 사실을 빨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일즈맨이 아내를 살해했다. 장면을 목격을 했다. 예. 근데 믿질 않는군요. 믿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정황들을 제시하는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믿질 않아요. 예. 그러는데 그 아내를 죽인 세일즈맨 남편이 다시 어떤 희한한 행동을 개시해요. 네. 좀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해 보일 것 같은. 그래서 이를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이 A가 결국 그 살인자인 세일즈맨에게 훔쳐보는 것을 들키고 말아요. 아, 그거 들키는군요. 예. 이제 정말 무섭죠. 그러네요. 예. 이야, 그 예. 뒷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 이거는 지금 이 영화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아니요, 이게 네. 상당히 유명한 영화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DVD, 블루레이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볼 수 있고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이라는 작품. 작품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처럼 남을 훔쳐보는 관음증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guilty pleasure라 그러는데, 네. guilty pleasure,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입니다. 거의 예.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럼요. 그래서 뭐 것이 술, 담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guilty pleasure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관음증은. 네, 그렇군요. 예. 아니 교수님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광팬이실 뿐만 아니라 또 영화에도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예, 영화도 좋아하죠. 아주. 우리 영화 팟캐스트 하나 좀 만들어 해야 볼까요? 되는데. 예. 그런데 이게 참 많이 바빠지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작품 얘기로 좀 돌아오죠. 예지몽. 이게 일본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지난해에 말씀해 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은 정말로 많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 예지몽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07년도에 후지TV에서 드라마 10부작 네. 갈릴레오 시즌 1이 방영이 됐고요. 되게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첫 회 시청률이 25%를 기록했고 네. 평균 시청률이 22%를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요. 네. 그 천재 물리학자인 유가와 교수 역으로 그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인 후쿠야마 마사하루.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배우편으로 배우 특집으로. 예, 다음번에 한번 다뤄드릴 텐데요. 예, 그런 또 의견을 주셨던 분이 계시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그 유가와 교수 역을 맡았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구사나기 형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여성으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작품에는
그 남성, 남자인데 여성으로 바꿨는데 요 시바사키 코우라는 여성 배우인데 요 배우도 여자 배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예, 두 배우가 다 유명해요. 약간 고양이 닮았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가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에지몽이 나오는 갈릴레오 시즌 1의 그 노래를 주제가를 후쿠야마 마사하루하고 같이 불러요. 아, 시바사키 코우가? 예, 남녀 배우가 같이 부르고.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좀 어렵죠. 욕하는 거. 시바사키 코우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또 대단한 거는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 그 유가와 교수 역으로 나오는 이 배우가 원래 가수로도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재능을 한꺼번에 많이 타고. 대단합니다. 예. 그 OST 작곡도 해요. 그 갈릴레오 시즌 1의 그렇군요. OST. 작곡도 한다고요? 예. 근데 이 배우 나중에 할 때 그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조용필과 장동건을 합쳐놨다. 아, 그 정도예요? 이런 정도의 나중에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대단한. 그렇겠네요. 예. 이 나중에 이제 사진을 봐가면서 이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예, 아주 잘생겼어요. 네. 예. 이게 사실은요, 제가 이 예지몽이라는 작품을 책으로도 읽었지만, 뭘 먼저 했는지 모르겠으나 드라마로도 봤습니다. 아, 그러셨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훔쳐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갈릴레오 10부작인데 요 10부작 안에는 그 단편집인 갈릴레오 시리즈 1탄 탐정 갈릴레오 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그 예지몽 그 갈릴레오 시리즈 2탄 둘 다 단편집이죠. 그렇군요. 그것들이 섞여서 있어요. 10부작 안에. 아, 그러니까 예지몽에 있는 작품만 나온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10부작 하려니까. 그래죠. 그래서 예지몽이 총 5개 단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4편이 그 TV 드라마 갈릴레오 시즌 1에 들어갔어요. 그 드라마에서는 제목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예지몽 3장이 떠드는 영혼인데 요거를 그 갈릴레오 시즌 1에서는 3화로 방영이 되는데 소란스럽다. 이렇게 방영이 맞아. 됐고. 동사로 쭉 만들었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예지몽 4장의 그녀의 알리바이라는 거는 5화로 교살하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 예지몽 1장의 꿈에서 본 소녀는 6화에서 방영이 되는데 꿈꾸다 이렇게 됐고 그 5장의 예지몽은 7화에서 방영이 되는데 예지하다 이런 식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에서 아주 뭐 큰 인기를 끌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일본 아마존에 보니까 독자 서평들이 여러 개 있네요.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필연으로 만드는 작가의 능력이 놀랍다. 줄거리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린다. 맞아요. 잘 구성된 트릭, 산뜻한 추리, 과연 갈릴레오 시리즈 답다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알라딘에 있는 댓글인 것 같은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단편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사뭇 무겁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예지몽 이 전반적인 코멘트 결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84권 중에서 13권이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는 단편에도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독자 댓글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장편에 비해서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들은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너무 심각하거나 복잡한 사건 사고 그리고 복선들로 이루어진 장편보다는 단순하기도 하고 또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요. 그럼에도 예지몽은 각각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괴함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로 인한 궁금증들이 주는 재미가 또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풀어나가는 유가와 교수를 보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